자, 다음 편은 주도 편입니다. 주도. 주도. 주. 살주자에 주인할 때 그 주자. 주자에 도. 아, 살주자가 아니네. 그래. 주인할 때 그 주자하고 도라는 거는 이제 도, 길, 방법 뭐 그런 거니까 주인의 도리 뭐 그런 말이겠죠. 주인의 도리. 왕의 도리, 왕의 역할 뭐 그런 거겠지. 건물주의 도리.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외놈들이 딱 그 짝이었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예의 그 신뢰가 이제 외놈들의 전국 시대라고 하극상. 그 병신 같은 시대. 아무튼 그래요. 그 쓸데없는 가지고 태클 걸지 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자, 도라는 것은 세상 만물의 시초이고 옳고 그름의 바탕이다. 시비의 바탕이다. 그래서 현명한 임금은 이 만물의 시초인 도를 지킴으로써 만물이 생겨난 근원을 알게 되고 그 바탕을 잘 다스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단서를 알게 된다. 자, 도 이야기라죠. 도. 도. 사실 도라는 거는 근데 뭐 도가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꼭 노자하고 장자가 아니면 도를 쓰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예를 들면 이제 맹자도 쓰고 공자도 씁니다. 옛날부터 도라는 게 중국인들한테 고대에서부터 중국인들한테 지금 중국인들은 별로 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꾸준히 이제 그 순리에 따른다 아니면 뭐 세상 만물의 이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 받아들였던 거죠 뭐 생각돼 왔던 거지 뭐. 자, 그리하여 현명한 임금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한 태도로 상대를 지켜보아서 신하가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말하게 하고 그 책임을 지워 자연스럽게 실적을 올리도록 기다린다.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갖지 않으면 상대의 실정을 알게 되고 실정이라는 건 실제 생각 그런 말이겠죠. 본심이란 말이겠지. 고요한 태도로 상대를 지켜보면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무엇인가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게 되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실적을 올리게 된다. 그 일한 실적과 내놓은 의견을 참고해 언행이 일치하면 임금은 하는 일이 없어도 신하들의 모든 실정이 밝게 드러난다.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임금은 자기가 바라는 바를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임금이 바라는 바를 드러내면 신하는 스스로 임금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맞도록 꾸미게 된다. 또 임금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임금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면 신하는 임금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은 감추고 그 뜻에 합치되는 의견만을 내놓는다라고 했다. 눈치 본다는 말이죠. 또 말하기를 임금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신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보여주게 되며 임금이 지혜와 교묘함을 버리고 쓰지 않으면 신하는 임금의 능력을 헤아릴 수 없어 스스로 갖추게 된다라고 했다. 예를 들면 부장님이 청국장이 좋아 청국장 먹자라고 얘기하면 그 부장 밑에 이제 사원들이 전부 다 아유 청국장 저도 좋아합니다 이지라면서 이제 엉덩이를 빤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는 제대로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나중에 그렇게 다스리더라도 결국에는 그 뭐예요, 사람들이 진짜 이제 그 사원들이 예를 들면 뭘 좋아하는지 얘는 돈가스 좋아하고 얘는 청국장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얘는 싫어하는구나 얘는 예를 들면 얘는 이제 쓰레기 같은 규카츠가 좋구나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것도 못하고 이제 지가 하는 대로 이제 아우 난 이게 좋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우 그게 좋아요 좋았죠요 그렇게 맞춰주는 걸 보고 나는 정치를 잘하는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좆된다 뭐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임금은 지혜가 있더라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위치를 알게 한다.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현명함을 보이지 않고 신하가 하는 바를 잘 살펴본다.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성내는 행동으로 하지 않고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그 무용을 다 발휘하도록 한다. 왕이 나서면 안 되고요. 신하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된다.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런 까닭에 임금은 지혜를 버려야 신하들을 바로 살피는 총명함을 얻게 되고 현명함을 버려야 신하들이 저마다 능력을 발휘하여 공적을 세우게 되고
용맹을 버려야 신하들이 저마다 용기를 더하여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신하가 자신이 맡은 직분을 지키고 모든 관리가 떳떳하게 그 능력에 따라 일하도록 하는 것을 습상 곧 길이 지켜야 할 불변의 도라고 하는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고요하여 그 지위에 없는 듯하고 텅 비어 그곳에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현명한 임금은 위에서 하는 일이 없어도 모든 신하들은 아래에서 그 권위를 두려워하여 생각한다. 삼가한다. 현명한 임금의 도는 신하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혜를 짜내게 하고, 임금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의 지혜는 바탕이 없다.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 또한 현인으로 하여금 그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임금은 그것을 바탕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임금의 재능에는 다함이 없다. 공적이 있으면 임금에게 현명하게 돌아오고, 허물이 있으면 그 죄는 신하가 책임지기 때문에 임금의 명성은 언제까지나 손상되는 일이 없다. 이건 좀 비겁하네. 이러함으로 임금은 현명하지 않으면서도 현명한 사람의 스승이 되고, 슬기롭지 않으면서도 지혜 있는 사람의 어른 노릇을 하는 것이다. 신하는 일을 맡아 애쓰고 임금은 일의 성공을 받아 누리니 이것이 곧 현명한 임금의 상도인 것이다. 상도라는 것은 항상 된 도리, 뭐 그런 말입니다. 항상 지켜야 할 도리. 주소는 조금 기네. 임금이 지녀야 할 도의 참모습은 신하의 눈에 띄지 않으므로 볼 수가 없고, 그 그러니까 사용은 미묘하여 신하가 헤아려 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없어야 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이 도를 터득한 임금은 마음을 비우고 아무 작용도 하지 않으면서 고요하게 관망하는 가운데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도 신하들의 허물을 꿰뚫는다. 그러나 보고도 보지 못한 척, 듣고도 듣지 못한 척,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마음에 간직해 둔다. 그리고는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스스로의 방침을 바꾸고 고침없이 의견과 실적을 대조해 일치하는지를 살핀다. 임금이 특별하게 총의하는 관리를 중요한 관청에 한 사람씩 배치해두고 나라의 기밀에 대하여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 그 실정을 밝게 다할 수 있다. 임금이 자기가 행한 일의 흔적을 덮어버리고 마음의 실마리를 감추면 신하들은 임금의 본심을 알지 못한다. 임금이 자기의 지혜를 버리고 재능을 단절시키면 아래의 신하들은 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걸 못했던 게 제갈량이죠. 이런 걸 못했던 게 이제 제갈승상이죠. 자기가 다 했죠. 자기가 다 하다가 이제 자기가 뭐 그 방법이 이제 나쁘다 아니면 제갈량이 무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다 도맡아다가 결국에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무튼 일찍 죽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50살 살았으면 많이 산 거 아니냐. 근데 많이 산 거 아니거든요. 오래 산 사람들은 7, 80 넘게 살거든. 54살에 꼴랑 54살에 죽었다는 거는 그 그만큼 이제 업무에 계속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거지. 아니 인정할 수 있지. 인정할 수 있는데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나? 자기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시간이 2배, 3배, 4배가 돼요. 사람한테 나누면은 사람들한테 그걸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다면 또 일이 또 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뭐 그냥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생각이 나서요. 자, 임금이 자기의 뜻하는 바를 견지하며 신하의 언행을 대조해 살펴 신중하게 상벌의 권병을 굳게 쥐고 남에게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신하가 임금의 권세를 넘보는 야망을 끊고 임금의 뜻을 헤아려 눈치를 보려는 뜻을 깨트려 신하로 하여금 임금의 권세를 넘보는 욕심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걸 잘했던 게 장관이죠. 좀 비꿔서 얘기해서 장관이 그래서
강유한테 이제 그 뭐예요, 병력을 절대 1만 명 이상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유는 적도성에서, 강유가 진짜 적극적으로 옹양주에다가 공세를 퍼부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많이 거뒀는데 그거를 이제 확대하지 못했죠. 절대 장환이 상벌의 권병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은 비위도 그렇고, 마치 대문에 빗장을 걸지 않고 그 문을 굳게 잠그지 않아 호랑이가 자리를 빼앗으려고 나타난 것과 같다. 임금이 나날의 일을 신중히 하지 않고, 내정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마음 속의 감정 같은 거요. 자기 속내를 감추지 않으면 간신을 도우려는 도적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임금을 시해하고, 시해란 말은 이제 왕을 죽이는 걸 시해라고 하죠. 왕위를 빼앗게 되니 사람들은 그 편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호랑이라고 부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임금의 측근에서 간신을 위하여 감추어진 임금의 비밀을 찾아 허물을 엿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적이라 한다. 임금은 그 간신의 무리를 해산시키고 간신의 편에 들지 않은 무리를 거두어 단속하고, 간신이 들어올 문을 굳게 닫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 나라의 호랑이와 같은 신하는 없어질 것이다. 임금의 도량은 너무 커서 헤아릴 수가 없고 너무 깊어 측량할 수가 없도록 한 뒤에 신하들의 실적과 내놓은 의견을 대조하고 법규에 맞는지를 살펴 제멋대로 행동한 놈을 엄하게 처벌한다면 나라에는 도적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임금에게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5가지의 막힘이 있는데, 막힘이라는 것은 걸림돌이죠. 신하가 임금의 눈과 귀를 가려 듣지도 보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첫째 옹이라고 하며, 옹이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한자. 뭐 글자가 있네요. 신하가 나라의 살림을 통제,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을 둘째 옹이라고 하고, 옹이라는 게 아마 걸림돌 뭐 그런 말인가 보네. 둘째 경우에 실제 예는 바로 그거죠. 그 제나라 그 전시들이 바로 요 실제 예입니다. 신하가 임금의 승인 없이 지 좆대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셋째 옹이라고 하고, 신하가 임금을 제쳐놓고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넷째 옹이라고 하고, 이것도 제나라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옹은 신하가 사사로이 무리를 모아 패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도 제나라입니다. 다 해당하네요. 시발 다 해당해. 이렇게 신하가 임금의 이목을 막아 듣고 보는 것을 가리면, 이목이라는 건 눈과 귀를요, 귀와 눈이죠. 임금은 그 총명을 잃게 되며 신하가 나라의 살림을 제어하면 임금은 그 은덕을 민중에게 베풀지 못하게 되고, 신하가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임금은 통제력을 잃게 되며, 신하가 도의를 앞세워 인중에게 은혜를 베풀면 임금은 명성을 잃게 되고, 신하가 무리를 곳곳에 심어 패거리를 만들면 임금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잃어 마침내 호울만 남은 임금이 되는 것이다. 이 5가지는 오직 임금이 자유롭게 홀로 결정해야 할 일로서 신하들에게 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까 제나라 이야기를 잠깐 좀 더 하자면은, 제나라가 왜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냐면, 전시들이 맡은 게 그 어떤 직책이었냐면요, 사람 그 물건을 만들고 뭐 그런, 그 아무튼 뭐 뭐라 그러냐 이걸, 아무튼 그 돈을 통제하는 그런 직책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전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 그 세금은 왕이 걷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는 자기가 베풀고 못된 짓은 왕이 하게 된다. 왕이 하게 한다는 거죠. 세금은 전시들이, 그러니까 세금은 이제 원래 강시들이 걸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뭘 나눠주거나, 예를 들면 뭐 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로마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뭐 경기를 개최해 준다거나, 보여줄 거리 만들어 준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전시들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시에서 전시로 넘어가게 만들었거든요. 딱 이제 여기 맞아 들어가는 얘기가 예라고 하겠습니다. 임금이 간직해야 할 돈은 조용하게 몸을 뒤로 물리고
일체 재능과 세력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임금은 스스로 나라의 일을 행하지 않고도 신하로 하여금 일하게 하여 그 교묘함과 졸렬함을 알게 되고, 스스로 헤아려 꾀하지 않고도 신하로 하여금 그 결과의 공적과 허물을 헤아리게 하여 그 복과 화의 근원을 자연히 알게 된다. 이로써 임금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신하는 그 뜻을 짐작하여 좋은 의견을 내놓게 되고, 임금이 먼저 약속을 하지 않아도 신하는 그 뜻을 헤아려 이를 잘 매듭짓게 된다. 이렇게 신하가 임금의 뜻을 헤아려 그 의견을 말했다면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신하가 임금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짐작하고 매듭을 지었다면 그의 실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한 뒤에 약속과 실적을 대조한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을 행한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는 자기 나름의 의견을 내놓게 되며, 임금은 그 의견에 따라 일을 맡겨 그 일로 제각기의 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임금은 실적이 그 일에 부합되고 그 일이 의견과 일치했을 때에는 포상하고, 만약 실적이 일에 맞지 않고 그 일의 의견과 맞지 않을 때에는 처벌한다. 현명한 임금의 도란, 신하가 내놓는 의견과 일의 실적이 일치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이 상을 주는 모습은 몽롱하게 스며드는 알맞은 봄비와 같이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처벌해야 할 때의 모습은 두렵기가 뇌성병력과 같아 어떤 성인의 변명으로도 그 노여움을 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임금은 함부로 상을 주지 않으며 죄인을 덮어놓고 용서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상을 주게 되면 참으로 진짜 공을 세운 사람은 그 맡은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함부로 죄를 용서하면 간신 못된 새끼들은 그것을 이용해 쉽게 못된 짓을 저지른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일이 많죠. 애들이 술을 처먹고 나서 자기들이 청소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판 이들이 잘못이다, 나는 처벌 안 받는다, 그러니까 술값을 내지 않는 걸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안 해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업주가 예를 들면 2, 3개월 문 닫는 거가 이제 딱 요런 꼴이죠. 법에 허점이 있다 그러면, 규칙에 허점이 있다 그러면 그 규칙을 빨리 다듬고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되게 만들어야, 그죠? 이제는 안 한다면서요.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까닭에 진실로 공적이 있으면 비록 소원하고 그 신분이 비천하더라도 반드시 상을 주어야 하고, 소원하다는 거는 이제 멀다 그런 말이죠. 원래 사이가 먼 사람이다 그런 말이지. 자, 진실로 허물이 있다면 비록 측근에서 총애받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소원하고 신분이 비천해도 공적에 따라 상을 받고 측근에 총애받는 사람이라도 허물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야, 신분이 낮고 비천한 사람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측근에서 총애받는 놈도 교만하게 구는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더라, 오냐오냐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애신편입니다. 애신. 참, 여기까지가 주도편입니다. 주도편입니다. 어떻게 왕이 처신해야 되느냐, 왕이 어떻게 신하들을 다스려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편은 이제 유도라는 편인데요. 유도는 좀 긴데, 여기까지 읽지 뭐. 짤막짤막한 편들이 많고 조금 이제 길이가 있는 편도 있는데 천천히 읽읍시다. 우리 뭐 시간, 사흘 안에 우리가 제가 죽을 것도 아니고, 괜히 무리해서 하면 다음 주에 하기 싫거든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재밌네요. 아무튼 그 맹자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시고,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전 지금 제대로 읽는 건 처음인데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비자의 3편 읽었습니다. 조금 쉬다가요,
조금 쉬다가 이따가 디아블로 안 가던 거 좀 이어서 할게요. 자, 일단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판다님들 고맙습니다.